당신은 저처럼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막 누운 지 5분도 안 됐는데 아내가 옆을 돌아보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은 정말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니라 무력감 때문이었죠.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내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고 기력이 부족한 그 느낌.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자신감마저 잃어갔습니다. 급기야는 밤에 말없이 아내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죠. 아내는 속상해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50대 남자가 성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단순히 남성성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유대감과 사랑마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과 따스함이 사라지면 부부의 정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빨리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아내가 낯선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 후회하지 마세요. 건강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진 후에야 뒤늦게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제때 시작하면 늦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서울이신가요? 부산이신가요? 거실에 앉아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지금은 몇 시인가요? 제 이야기가 공감되거나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요런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야난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여 더 좋은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매일 노인의 지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주 제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법을 보내드릴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친한 친구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박서준 씨는 올해 61세로 경상남도 김해에서 30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튼튼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넓은 어깨에 그을린 피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가 남모르게 남성적인 고민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꺼려하는 고민, 바로 노년의 성기능 저하였습니다. 그는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활기찼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도 아내의 손을 잡고 부부 관계를 가질 힘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를 가질 때마다 숨이 차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너무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시절의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관계를 원했지만 옆에 누울 때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앞섰고 결국에는 완전히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온순하고 말수가 적은 편인데 처음에는 먼저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한 집에 살며 하루 세 끼 챙겨 먹었지만 부부의 따스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식어갔습니다. 그는 밤늦게 잠에서 깨어 아내가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숨긴 채 혼자서 사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했죠. 그는 건강 보조제, 양약, 그리고 비싼 건강식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이내 몸이 축 늘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잠을 못 자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끝인가 보다, 내 운명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여생을 자식들과 조용히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내와의 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와 그가 집 뒤뜰에 있는 감나무 아래에 앉아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선선하고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와 아내는 거의 1년 동안 한 지붕 아래 두 하숙생처럼 살았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민간요법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부추술이었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것이고 값도 저렴하고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반신반의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도 차에 되지 않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 부추술 그거 정말 대단한데. 그는 첫 번째 사용 후에는 약간의 온기를 느꼈고
세 번째 사용 후에는 그 아이가 눈에 띄게 반응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끝까지 자신감을 잃지 않았죠. 하지만 그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발기력이나 지속력이 아니라 그날 밤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예전에 결혼 초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침묵 속에서 부끄러움에 살아가던 그는 이제 기쁘게 밥을 먹고 잠도 푹 자며 활기차게 일터로 향합니다. 그의 아내는 더 많이 웃게 되었고 예전처럼 남편을 챙겨주기 시작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신비한 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올바른 방법과 시기에 시도하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기능, 저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시도하고 너무 늦기 전에 행복을 되찾으라는 경고의 종소리일 뿐입니다. 박서준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때는 강인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포기하려는 많은 중년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가정의 따스함을 지키고 싶다면 아직 변화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왜 지금은 약해지고 자신감을 잃었을까? 어떤 분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노화는 한 가지 원인이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 체념하지 않고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요 원인 몇 가지를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해 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첫째, 중요한 부위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논과 같아서 나무가 잘 자라려면 물이 고르게 흘러야 합니다. 남성의 힘에 있어서 혈액은 바로 그 물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약해지고 심장은 천천히 뛰며 그 아이까지 혈액이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단단해지지 못하고 도중에 쉽게 시들어버리죠.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은 30대 남성에 비해 생식기 부위의 혈액순환이 40%나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강하게 흐르지 못하는 혈액에 있습니다. 둘째, 세월이 흐르면서 신장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신장이 튼튼해야 남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규칙한 식습관, 늦은 밤까지 깨어있고 몇 년 동안 술을 많이 마셨는데 신장이 견딜 수 있을까요? 5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는 성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허리가 아픈 분들은 대개 성욕 감퇴와 성기능 저하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돈, 자식 건강 문제로 마음이 불안하고 잠조차 편히 못 주무시죠. 머리가 걱정으로 가득 차면 몸은 성욕을 억제하는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이 증가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합니다. 한마디로 걱정이 많아질수록 열정이 식고 열정이 식으면 몸이 원해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넷째, 운동 부족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며칠만 쉬어도 건강을 되찾지만 나이 든 우리가 많이 누워있고 운동을 게을리하면 근육은 점차 위축되고 혈관은 수축되며 심장은 약해져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이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 지내는 사람에 비해 성기능이 28%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거나 운동을 게을리하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그것이 가장 빨리 몸을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니란 생각과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고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것저것 좋다는 보조제를 마구잡이로 먹고 엉뚱한 연고를 바르다가 결국에는 크게 실패한 후에야 후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찍 문제를 공유하고 방법을 찾았다면 많은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약해진 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오랜 시간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처럼 노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몸을 다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에이, 내 나이에 이제 소용없지 라고 생각하며 한숨 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남성성을 되찾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제때 시작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한 한의학 서적에 이런 멋진 구절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50살이 넘어 양기가 쇠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지 못한 탓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영약이나 비싼 홍삼, 동충하초 같은 것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저 매일 정원을 가꾸듯이 몸을 돌보고 꾸준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그 나무는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끝에 저는 남성성을 눈에 띄게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따라 하기 쉽고 돈이 들지 않는 민간요법입니다. 둘째,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습관입니다. 셋째, 노년에도 활력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매일 밤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과 모든 눈빛, 모든 발걸음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근육이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주는데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제가 언급한 민간요법은 바로 부추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시지 않아도 되고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피부에 바르기만 해도 그 아이가 살아나 처음부터 끝까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전체 해결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더 담백하게 먹고 더 일찍 자고 매일 아침 20분씩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발을 주무르는 것 말이죠. 이처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전신 건강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부부 관계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줄이고 더 천천히 살고 충분히 먹고 자고 더 많이 웃으세요. 저는 독일 의사들의 한 연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60세 이후 남성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40세처럼 안정적인 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볍게 들리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그저 지쳐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말라버린 정원이라도 매일 꾸준히 물을 주면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술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습관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생활 방식은 무엇인지 말이죠. 부디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부터 조금씩 함께 변화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시도해본 수많은 약과 건강 보조제 중에서 딱 한 가지만큼은 오, 고작 이런 거였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추술입니다. 주방이나 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것이지만 우리 같은 중년 남성의 남성성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약이었습니다. 부추는 여러분에게 아주 친숙할 겁니다. 계란과 함께 볶거나 오징어와 함께 볶아 먹는 채소로 약간의 톡 쏘는 향과 매운맛이 나며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추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증류주와 결합했을 때 나타납니다. 증류주는 부추에 함유된 정수를 추출하는 자연적인 용매의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숙성시키면 부추는 귀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신장 기능을 보강하고 기를 북돋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생식기 부위로 혈액이 강하게 흐르게 돕습니다. 이를 통해 발기력이 강화되고 관계 지속 시간이 늘어나며 몸 안팎으로 건강해집니다. 직접 사용해보니 부추술은 시중에서 흔히 파는 바르는 약처럼 뜨겁거나 불편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은은하며 편안한 느낌을 주었고 무엇보다 마시는 것이 아니므로 간에 해롭지 않고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아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안전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선한 부추 200, 300을 준비하세요. 향이 더 강한 것이 좋습니다. 부추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다음 한 3cm 길이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 유리병에 넣고 전통 쌀 소주 알코올 도수 35, 40도를 부추가 잠길 정도로 붓습니다.
뚜껑을 꽉 닫고 서늘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최소 5일 이상 숙성시키는데 오래 숙성시킬수록 향이 진해지고 성분이 잘 우러나옵니다. 사용법은 잘 기억해 주세요. 절대 마시지 말고 피부에만 바르는 것입니다. 매번 커피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 덜어서 깨끗한 손이나 면봉으로 그 아이의 몸통 주변에 바르고 귀두 부분은 민감함으로 피하세요. 관계를 갖기 10분 전에 바르면서 10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그 후에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낸 다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따뜻하고 은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술의 성분이 흡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몇 번 사용 후에는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발기가 빨라지고 오래 지속되며 젊었을 때처럼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하루 걸러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약간 가려울 수 있으니 남용하지 마세요. 특히 생식기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뾰루지 염증이 있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 사용할 때는 손등 같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친한 친구 박서준 씨도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3번 사용 후 그 아이가 눈에 띄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예전처럼 슬프게 등을 돌리는 대신 확연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터에서 활력을 되찾고 밥맛도 좋아졌으며 밤에는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 나이에 다시 젊은 시절처럼 살 수 있게 된 건 자네가 알려준 그 부추술 덕분일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진심으로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광고하거나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중년 남성들이 부드럽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남성성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부추와 술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것이지만 올바른 방법과 시기에 사용하면 노년에도 부부의 행복과 친밀감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추술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젊게 되돌려주는 강력한 조력자라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유연하게 하며 머리를 맑게 해주는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은 30대처럼 순간적으로 강한 발기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원에 작은 채소를 심고 매일 조용히 물을 주는 것처럼 꾸준함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물을 많이 줄 필요 없이 한 방울 한 방울 꾸준히 주는 것이 더 오래가는 법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습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이 3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매일 아침 20, 30분씩 가볍게 걷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꼽 아랫부분과 사타구니, 다리를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특별한 장비나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유지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숨쉬기가 편해지며 특히 남성성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입니다. 아침 걷기는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하며 특히 신장 간 생식기가 모여있는 하복부로 혈액을 원활하게 보내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이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발기부전 위험을 4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운동을 하면 심장이 혈액을 더 잘 뿜어내고 혈관이 더 유연하게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산도 더 규칙적으로 촉진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복부를 마사지하는 것은 민간에서 기해혈을 마사지하는 것이라고도 불리는데 배를 따뜻하게 하고 허리 아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저는 항상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배꼽 아래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5분 정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그런 다음 사타구니 양쪽으로 옮겨가 허벅지 안쪽을 따라 부드럽게 주무릅니다. 이 방법은 혈액을 더 많이 아래로 보내주고 잠을 더 깊이 자게 하며 다음 날 아침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박서준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준아, 처음에는 부추술을 쓰니 금방 좋아지더군.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 아침에 걷기랑 밤에 마사지를 병행하니 아내가 실망할 일 없이 매일 꾸준히 좋아지더군. 그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라도 주도적으로 운동할수록 몸은 약 없이도 더 잘 반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3일 만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3주가 지나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것이고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뜰을 한 바퀴 걷는 것, 배를 가볍게 주무르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일들이야말로 노년의 활력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면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어려운 동작을 따라 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자신과 아내의 행복, 그리고 따스함을 지키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 때문에 자신의 남성성을 잃지 않고 자신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은 가끔 설명을 듣고 이해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무엇을 먹고 어떤 운동을 언제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고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식사 및 운동 계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골에 계시든 도시에 계시든 육식을 하든 채식을 하든 상관없이 이 계획을 하루 3가지 시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혼란스럽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을 가벼운 틀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쉬운 것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하여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 약 200ml를 마셔서 밤새 잠들어 있던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세요. 가능하다면 레몬즙 몇 방울이나 생강 조각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마당이나 집 주변에서 20-30분 정도 가볍게 걷습니다. 빠르게 걷거나 힘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걸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기운이 고르게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드세요. 예를 들어 다진 고기를 넣은 죽이나 달걀 샌드위치, 작은 국수 한 그릇 정도가 좋습니다. 채식하시는 분들은 채소죽이나 두부국수를 드시고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점심은 평소처럼 드시되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가벼운 단백질을 늘리세요. 예를 들어 밥 2그릇 대신 1그릇만 드시고 대신 콩나물국이나 데친 채소, 찐 생선 또는 두부조림을 추가하세요. 채식하시는 분들은 튀긴 두부 미역국 또는 버섯조림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시 쉬는 것이 좋지만 바로 눕지 마세요. 식후 15-20분 정도 앉아있다가 몸을 눕히세요. 오후 2-3시쯤에 시간이 있으시면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하복부를 가볍게 마사지하거나 10분 정도 심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예전처럼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겁니다. 저녁은 가장 신경 써야 할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예를 들어 내장죽 1그릇 말린 생선 미역국 데친 채소 한 접시를 드시고 붉은 고기나 매운 음식 술은 피하세요. 부추술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관계 10-15분 전에 사용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리 사타구니 하복부를 마사지하면 잠을 더 잘 자고 생식기 부위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더 마시세요. 일찍 자고 충분히 자세요.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이 계획을 따르실 수 있습니다. 밥을 조금 줄이고 찐 채소를 위주로 드시며 짜게 먹지 않는 식으로 조금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부추술은 신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채식주의자분들도 부추와 쌀 소주를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쓰지 말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쓰지 마세요. 그저 아침 걷기나 밤 마사지 같은 한 가지를 선택해서 꾸준히 유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점차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해온 아내도 여러분의 눈빛과 숨결 그리고 함께하는 밤에서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박서준 씨가 벽을 바라보고 누워있고 아내는 옆에서 한숨을 쉬고 그는 조용히 슬픔을 숨기던 그날 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상황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60대 남자에게 그것은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때는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가 소박한 부추술 한 병과 아침 걷기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거나 홍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하고 외로운 감정 속에서 부부간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작은 일 꾸준한 습관 한 가지부터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고 즐겁게 살며 노년에도 남성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내용이 좋고 이해하기 쉬웠다면 1을 남겨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제가 개선할 수 있도록 연언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매일 노인의 지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주 제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법을 또 보내드릴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굳건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